안녕하세요 여러분, 돌아온쌤입니다. 오늘 배치 상담 카드 작성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답변드리고 기타 내용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배치 상담 카드 작성하실 때요, 이 부분 내용 다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배치 상담 이제 끝나고 나서 데스크에 들려가지고 상담 카드 복사를 하는데 너무 빈칸이 많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정보들이 꽉 차 있어야지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빈칸을 너무 뒤늦게 발견을 저희가 하게 되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담 전에 이 정보들을 좀 미리 받아놓으려고 하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텍스트로도 적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어디에다가 글 작성하시는 건지 그 위치만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이 글을 작성하시는 거는 우리 학원 수강생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세요.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된 페이지 말고 여러분들 처음 들어오실 때 회원가입하셨던, 지금은 이 사이트가 이제 굿 사이트가 됐네요. 여기에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시고 커뮤니티 학습 Q&A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제가 공지사항에 양식을 이미 작성을 해놨어요. 양식을 그냥 쭉 복사하세요. 쭉 복사하고 게시글을 작성을 하시는데, 네, 여기에서 여러분 이 부분 있죠? 여기 이름부터 희망 진로까지는 완전 필수 항목이에요. 여기는 무조건 다 이제 기록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계열이랑 지원 부분은 내가 해당하는 거 빼고 지워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문과다? 그러면 나머지 지우고, 그리고 뭐 내가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을 한다, 나머지 전형들도 지워주시면 돼요. 농어촌이나 특성화고급 전형, 기회균등 전형이 뭐예요? 요거는 해당하는 이제 자격이 있어요. 그거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찾아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거 있으시면 저희 직원들한테 질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하신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목을 적고 로그인했으면 작성자는 자동 입력이 됐을 거고요. 요 비밀글 yes라고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비밀글로 작성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요렇게 학습 Q&A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굿노트로 돌아와서 항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름이랑 연락처는 이미 아실 거고, 처음 들어온 반,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브라운 편입학원에 뭐 5월 중급반으로 왔다, 이런 식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고, 그 전에 내가 우리 브라운 인강인 아이브라운을 들었다, 그 언제부터 들었는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 또는 뭐 타학원을 다녔다거나 독학을 했던 여부도 이쪽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공부 기간을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영어 베이스, 내가 뭐 수능 7등급이다 그럼 이렇게 적어주세요. 토익 본 적 없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우리 공인영어 토익 말고도 토플이랑 탭스 반영이 되잖아요. 그거 점수 있으시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수학 베이스 위에다가 추가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등급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수능도 본 적 없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전적대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년제 전문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은 이 전적대 학교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2년제 학교 어디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브라운 전문학교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브라운 전문학교에 내가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다, 2년제를. 그리고 나는 2년제 졸업해서 일반 편입으로 지원을 할 거다. 이 전문대 말고는 다닌 학교가 절대 없다. 학점은
학점은행제도 안 했다. 그러면 이 최종 학력이 전적 때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학력에다가 똑같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학점은행제를 한 친구들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브라운 전문학교에서 2년제를 졸업을 했고 학점은행제를 추가로 해서 학사학위를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뭐 최종 학력이 이제 학점은행제의 경영학과 똑같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점은 총점을 이제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 제가 등록금 작성할 때 여러분 다 적으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성적증명서 봐도 다 아실 수 있는데 12월에 이제 대학별로 서류 제출하시잖아요. 근데 이 평점을 모르면은 절대 이거를 제출을 할 수가 없어요. 원서 접수할 때부터 평점을 입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증명서 떼는 법을 지금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각 대학교 사이트에서 다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요. 또는 정부24라는 이제 민원센터가 있어요. 여기에서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평점은 당연히 성적증명서에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밑에 계열 부분으로 내려와서 아까 나는 경영 전공이었으니까 문과겠죠. 그리고 뭐 학점행제를 했으니까 학사 편입.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지원 자격이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해당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아무래도 일반인 학사 편입에 비해서 경쟁률이 많이 낮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 배치고사 성적 부분. 여러분들 학원에서 OMR 카드 이제 다 제출하신 분들 있죠? 학원에서 시험 응시하신 분들은 석자가 이제 3층 게시판에 다 붙어 있어요. 그걸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셀프로 채점하신 점수를 이제 각각 다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응시하신 분들도 푼 다음에 자기가 채점한 점수를 여기에다 기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1차 뭐 46.5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 기입을 하시고 이거를 내가 개인 응시했다 이렇게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혼자 풀 때 점수랑 다 같이 풀 때 점수랑 진짜 다르기 때문에 상담할 때 이것도 고려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개인 응시한 것도 반드시 희호쌤 또는 저 브라운쌤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 성적을. 이 개인 응시하신 분들도 성적을 보내주셔야지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또 진로 부분인데요. 우리 이과생분들은 진로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뭐 컴퓨터 쪽 아니면은 다른 학과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우리 문과 친구들은 이 진로가 안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제가 뭘 잘하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뭘 할 줄 하고 싶은지 그런 거를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때는 뭘 하고 싶은지 몰랐고 항상 수업 들으면서 이재현 선생님이 진로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선생님이 말씀해주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꿈을 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제가 진로 준비를 하다가 학원 길로 들어서게 됐는데 뭐 아무튼 이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아무튼 대략적으로라도 이 진로에 관해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나는 정말 뭐 하고 싶은 게 없다. 뭐 그냥 회사원 되는 게 꿈이다. 뭐 사무직 또는 뭐 그냥 공무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라도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 학원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로에 있는 거 아시죠? 재현쌤이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하셨을 텐데 합격생들 나중에 영어를 무료로 공부시켜드려요. 저희가 합격하고 나면은 진짜 취업할 때도 중요한 게 영어잖아요. 그래서 에세이 쓰는 것도 저희가 봐드리고 그 다음에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그리고 스피킹 하는 것들도 다 무료로 공부시켜드려요. 2년 동안. 근데 이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 첫 번째는 이제 합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학원이 진로에 되게 관심이 많다는 게 큰 장점인 거거든요. 보통은 다른 학원에서는 이제 뭐 너는 뭐 이 점수니까 뭐 어디 나오면 합격이야 이런 식으로만 상담한다면 저희는 진로까지 고려한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점수 맞춰서 그냥 진학하면 뭐예요? 거기 막상 갔는데 너무 학과가 안 맞아가지고 다시 편입하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진로를 적어주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진짜 뭐 머리 싸매봤는데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X 해서 가지고 와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지망 학교에 대해서 적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학과 부분입니다. 여기 1지망, 2지망 뜻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뒷장까지 총 20지망 적으실 수 있고요. 보통 남학생들은 8군데에서 11개, 13개 정도, 여학생들은 평균적으로 13개에서 15개 정도 보는 것 같고요. 많이 보면 18개에서 20개 정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미 서울 4년제 전적대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외대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뭐 소송한 라인 아니면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뭐 그 경우면은 조금만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대한 많은 학교에 지원해 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진짜 합격해도 안 가고 싶은 대학일지라도 여러분들 시험 보러 다니면서 실력이 오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년 가장 첫 번째로 보는 대학교가 이제 항공대 또는 국민대학교가 가장 먼저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항공대학교 결시율 굉장히 높습니다. 막 경쟁률 막 70, 뭐 80대 1 막 이러는데 실제로 시험장 가보시면요 결시율이 되게 높아요. 막 안 나오는 친구들 있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경쟁률은 거품이고요. 실제로 내가 뭐 시험을 봐가지고 붙었다 할지라도 이 두 학교들은 연습 삼아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붙어도 안 가요. 그래가지고 편입은 왜 추가 합격이 이제 꽃이라고 하잖아요. 편입의 꽃은 추가 합격.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붙은 친구들이 안 가기 때문에 내가 예비 뭐 6번이다. 최초 합격 아니어도 괜찮아요. 붙은 친구들이 안 가요.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예비번호 받은 친구들이 합격합니다. 연습 삼아서 보러 가는 학교로 많이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는 안 갈 거야 라고 해서 안 쓰지 마시고 진짜 원서비 비싸긴 하죠. 한 대학당 8만 원 정도 하긴 하니까 그래도 그냥 투자하는 셈 치고 조금 보러 다니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장 분위기를 경험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학원이랑은 정말 또 다른 분위기이고 돌발 상황 정말 많거든요. 그 대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거 경험하시는 게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학교 시험 보기 전에 되게 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2021년도 편입 합격생이 작성했던 배치카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합격생의 배치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까 진로 상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과 친구들은 좀 진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죠. 보시면은 동일 계열 방향으로 가고 싶다. 뭐 이후의 일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전에 전기전자 이제 전공이었고 가고 싶은 학과도 거의 다 보면은 전기 그쪽으로 먼저 적어주신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과처럼 진로가 정해진 경우 아니고서는 문과 친구들은 최대한 요거를 많이 적어주셔야지 좋은 게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거 내에서만 상담을 합니다. 안 적어주시면은 당연히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양이 줄기 때문에 어쩌면은 내가 합격할 수 있는 학과도 놓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이런 학과들을 적어갔어. 근데 점수가 여기 학과에는 도저히 좀 합격할 수가 없네? 그러면은 다시 적어와. 다른 학과들을. 그래서 그 외자를 이제 적어주시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이 표시해 주셨잖아요. 여기 지금 홍익대학교 합격 확실하다 이런 의미에서 표시해 주신 거예요. 홍익대학교는 여기 또는 이곳에 지원을 해라. 서강대학교 여기에 지원을 해라. 그리고 합격을 했죠. 국민대학교 여기 두 가지 지원하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적어오신 것 내에서만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친구 보시면은 지금 2지망이 서강대였고 첫 번째 1지망이 홍익대였잖아요. 그리고 최종으로 합격한 거는 서강대인데 아마 배치고사 성적 보고 나서 내가 서강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이 점수로 봐서는 서강대가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끝까지 공부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치 상담할 때 최종 학습 전략도 같이 상담을 해드려요. 이거 선생님들이 프린트 해드릴 거니까 꼭 이제 상담 끝나고 데스크에 들려서 이거 챙겨가시고 배치 상담 카드도 복사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 배치 상담 같은 경우에는 빨리 끝낼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곳을 뭐 바로 넣으면은 합격하는 게 확실하다라는 게 특히 뭐 이재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20년이 넘으시니까 진짜 보자마자 그냥 다 체크 그냥 바로 보이시는 거거든요. 절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만약에 쌤이 좀 오랜 시간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라고 고민을 한다는 거니까 신중하게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더 전략이 필요하겠다. 뭐 이런 판단에서 있는 거니까 막 빨리 끝날수록 좋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학과는 어디에서 보냐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우리 학원 사이트에 여기 모집요강으로 들어갑니다. 저 지금 로그인 해놓은 상태라서 바로 이제 다운이 가능해요. 지금 2022년도 최종 모집 요강이 하나도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2021년도 거 기준으로 일단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파일을 누르면 바로 다운이 가능하시고 저는 다운을 받아놨으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도 옆으로 돌릴게요. 모집 요강 다운 받으시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게 되고요. 우리 이제 학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쭉쭉쭉쭉 넘겨서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부분으로 넘어옵니다. 저는 아까 이제 뭐 브라운 전문학교의 경영학과 출신이었으니까 문과로 지원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학과들을 쭉 보고 가고 싶은 학과를 뭐 순서대로 생각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학과 최대한 이제 15지만까지 적을 수 있으면 다 적으시고 가지고 갔는데 선생님이 체크를 이렇게 해주셨네. 성균관대학교는 여기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2022년도 모집 요강이 뜨면은 반드시 다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프랑스 어문학과 22년도에도 모집을 안 하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거고 나머지 이제 2개 학과가 남잖아요. 여기는 경쟁률 보고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과를 선생님이 상담해 주실 때 3개를 체크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기 프랑스 여기 하나만 넣어라 이런 식으로 하나만 체크해 주실 수도 있고 요거는 진짜 경우에 따라 다른데
하나만 체크해 주셨을 때는 경쟁률 상관없이 무조건 이 학과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3개를 체크해 주셨는데 2개가 남았잖아요. 아까 프랑스 어문학과 제외하고. 그러면은 경쟁률 보고 넣는 건데, 경쟁률 보고 넣는 것도 이제 원서 접수가 예를 들어서 뭐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해서 5일 6시 마감이다. 그러면은 마지막 날 경쟁률은 보통 당일 12시나 뭐 2시 또는 3시까지 밖에 안 보여주거든요. 최종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날 최종으로 나온 이 경쟁률을 봐서 유학 동양학과 경쟁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경쟁률을 비교해 본 다음에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배치 상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친구는 한 번만 딱 하고 끝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이런 식으로 여러 학과를 체크해 줬기 때문에 뭐 2번 하게 될 수도 있고 3번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 상담은 무조건 한 번만 하고 끝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희 학원 엄청 매정한 학원, 그런 학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하시는 거 정말 얼마든지 대환영이에요. 궁금하신 거 얼마든지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상담 기간 동안에 배치 상담을 하루 종일 하시니까 노예 상담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어 질문은 당연히 받아요. 답변 시간이 조금 늦으실 수 있지만 당연히 영어 질문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치 상담이 한 12월 첫째 주 정도까지 하고 나면은 다시 노예 상담 시작해요. 여러분들 12월에 상담 아예 안 하고 여러분들 방치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것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조금 특이한 게 학사 편입 부분에 이렇게 표가 통합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문과대학을 한 번에 뽑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과대학에서 여러분들 학사 편입으로 만약에 내가 성균관대학교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뭐 나는 도고동문학과에 지원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학과 지원이 으로 하게 되는데요. 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줄 세우기를 해요. 줄 세우기를 쫙 한 다음에 학과별로 모집하는 이제 최대 인원이 있거든요. 모집 최대 인원은 공개하는 대학도 있고 공개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으로 뽑는 학과의 경우에, 학교의 경우에는 무조건 고득점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1등부터 10등까지 득점한 친구들을 먼저 할 테니까. 그러면 10등 이상의 등수를 받으면 합격을 못하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방식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러시아 어문학과에서 최대 모집 인원이 1명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성균관대학에서 뭐 발표를 하진 않지만, 내가 1등한 친구가 러시아로 지원을 했었고 2등한 친구도 러시아로 지원했고 3등한 친구는 뭐 영어 영문으로 지원을 했다고 해봅시다. 아까 러시아 어문학과의 최대 모집 인원이 1명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1등한 이 친구 있죠? 이 러시아 어문학과 친구가 합격이에요. 당연히. 1명 모집이니까 합격을 하겠죠? 근데 2등 친구 러시아 여기 지원했잖아요. 근데 이미 최대 모집 인원이 차버렸네? 그럼 이 친구는 2등 했어도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 탈락인 거예요. 3등 영어 영문 친구, 여기 최대 모집 인원이 예를 들어서 계속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 모집 인원이 2명이다. 그럼 이 친구 3등이지만 합격인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학사 편입을 이렇게 통합해서 뽑는 학과들이 있으니까 그 방식은 이렇게 된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배치 상품 카드 부분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방금 학과 확인을 해줬으니까 이제 경쟁률을 적어야겠죠. 그리고 여기 칸에는 항목이 제목이 없지만 나중에 2022년도 모집 요강이 뜨면은 모집 인원도 같이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요거까지 상담할 때 고려하기 때문에. 그럼 경쟁률은 어디서 보냐? 이것도 우리 학원 홈페이지로 잠시 들어가 봅니다. 홈페이지에 여기 모집 요강 및 경쟁률이라고 했는데 이 사이트에는 경쟁률을 안 올려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 우리 학원 블로그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멋있는 쌤들이 쪼르륵 나오고요.
하단에 경쟁률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양대학교 최종 경쟁률 보고 싶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바로바로 확인이 다 가능하십니다. 학과별 경쟁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고 다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경쟁률이 사실 또 뭐 엄청나게 영향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률, 그러니까 편입 경쟁률은 정말 호수가 많기 때문에 거품이 많아요. 자, 내가 뭐 소강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친구들만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경쟁률에 겁먹을 필요 없다. 그리고 나중에 발표되는 최종 경쟁률에 막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경쟁률 발표, 나 지원하는 학과 뭐 80대 1이래 뭐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진짜 맨날 말씀드리지만 그 시간에 단어 하나 더 외우자. 그게 내가 나한테 도움되는 길이다. 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제가 공지 드리는 게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상담 이제 오실 때요. 상담 준비물이 있는데 일단 당연히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배치 상담 카드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브라운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만 상담하던 거를 온라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AI 상담, 스마트 상담인데 이게 저희 학원이 이제 1987년도부터 운영을 해왔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압축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AI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용을 하신 다음에 그 결과물을 출력해가지고 가져오셔야 돼요. 아이패드 안 됩니다. 반드시 종이로 가져오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직 이제 영어 3차랑 수학 4차 성적이 아직 안 나왔어요. 오늘 밤까지 시험이 있었고 이제 새벽이네요. 수요일 오전에 석차가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이게 다 끝나면은 여기에 마지막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화면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 AI 스마트 상담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마 이제 오늘 저녁에 공지 또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거 꼭 출력해서 가져와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약 시간 꼭 맞춰서 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제 배치 상담하는 기간 동안에는요, 항상 학원에 대기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5일 목요일 뭐 1시 상담이다. 근데 뭐 선생님 스케줄에 따라서 뭐 12시 반에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상담이 일찍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상담이 조금 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예약했던 상담 시간보다 5분 정도 일찍 내려오시고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단어책 같이 공부할 것들 들고 오셔가지고 대기하셔야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약 시간에 선생님이랑 출력해서 가져온 1, 2 내용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학습 전략 작성. 일주일 남았는데 이거 일주일 한다고 될까? 됩니다, 여러분. 성적 올라요.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이 파이널 시기입니다. 진짜 10등급, 배치고사 10등급 막 9등급 받았으면 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편입은 수능이랑 다른 게 막 1등 했다고 무조건 서강대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이거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치고사 막 뭐 내가 40점 나왔다 이렇게 해서 우울해하는 친구들 많은데 그 점수 자체보다는 등수가 몇 등인지 그거를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만약에 시험이 실제 시험이 이번 배치고사처럼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은 합격 커트라인이 뭐 40점, 50점대로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등수가 몇 등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마지막에 이제 막 난 희망이 없어 이러고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막판 스포트 내서 합격하는 친구들이 정말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마시고 꼭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열매를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힘드신 거 정말 알고 있지만 우리 1년 동안 공부한 결과물 이제 얻어야 되잖아요.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조금만 더 힘내서 공부합시다, 여러분.
그다음에 선생님이 학습 전략을 이제 상담할 때 말씀해 주시고 나면은 프린트해 주실 거예요. 요거는 당연히 2층 데스크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프린트물로 받으셔야 되니까 꼭 데스크에 들려가지고 프린트물 받아주시고 또 말씀드리지만 배치 상담 카드를 복사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원본은 돌려드립니다. 저희는 복사본을 보관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다시 열공하기.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이제 파이널 앞서가지고 제가 모집 요강 발표되면은 마지막으로 유의할 사항들이랑 뭐 시험장에 가기 전에 준비할 것들 이제 공지를 할 거예요.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공지사항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